K8 팔 생각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차박사역입니다. 오늘 살펴볼 차는 요새 반응이 아주 뜨거운 바로 그 차입니다. 준대형 세단 K8인데요. 한 차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번 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차량의 관건은 바로 가격 설정일 것이다. 그랜저라는 어마무시한 경쟁 상대가 있으니 더더욱 세심한 가격 설정이 요구됐던 차량입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실제 가격표가 공개됐어요. 이거 괜찮은 거야? 가격 잘 나온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래저래 가격표를 뜯어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K8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반감이 된 이유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자, 일단 이 차량 이름부터 싹 바뀌었죠. 그런데요, 정작 심장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신형 K8은 K7의 풀체인지 모델이잖아요. 심장도 좀 변화가 있겠거니 내심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랐어요. 기존 K7 프리미어에 있었던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그대로 탑재됐습니다. 문제는 같은 엔진을 계속 고수할 만큼 그 엔진이 그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현대기아가 공유하고 있는 최신 엔진이긴 합니다. MPI와 GDI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걸로 알려져 있죠. MPI는 실린더 밖에서 공기와 먼저 혼합을 해서 연료를 주입하고 폭발시키는 간접 분사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은 좋지만 출력은 아쉽다라는 평이 있죠. GDI는 연료 공급을 할 때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분사를 하니까 출력은 좋지만 엔진 진동이나 소음이 커지는 단점이 있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저속에서는 MPI로, 고속에서는 GDI 엔진 분사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력의 효율과 성능을 높였다라고 브랜드사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엔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에 동일한 이 엔진이 들어갔는데 소비자가 엔진 오일이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된다라면서 설계상의 결함을 지적을 한 건데요. 물론 이 몇몇 제보만으로 이 엔진에 정말 결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아직 정밀하게 공식적인 과학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즉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는 피할 수 없는 엔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신형 K8에도 이 엔진이 그대로 탑재가 된다는 게 저는 살짝 우려스러웠어요. 풀체인지를 맞아서 외관도 실내도 싹 바꿨는데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은 그대로 남겨둔 채 결국 이름과 껍데기만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의 디테일이 아쉬웠습니다. 가격표를 딱 보니까요, 첫눈에 볼 때는 혹했어요. 가장 하위 트림에 노블레스 라이트라는 트림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가격이 3,34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쟁사인 그랜저의 가격표랑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최하위 트림이 15만 원이 저렴한 꼴이에요. 더 싸게 나왔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각각 기본 품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포테인먼트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K8의 최하위 트림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요. 반면 그랜저에는 가장 낮은 하위 트림인데도 상위 트림과 동일한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K8의 최하위 트림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달면 가격이 어떨까요? 자, 신형 K8에서는 내비게이션 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150만 원이에요. 이걸 추가하면 갑자기 가격이 3,490만 원이 됩니다. 그랜저의 최하위 트림인 프리미엄보다 135만 원이 높아지는 꼴이 돼요. 사실 K8만 놓고 따져도요, 3,490만 원을 지불해서 내비게이션 팩만 추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85만 원 정도를 더 주고 다음 트림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음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편의 사양과 디자인 포인트 그리고 안전 사양이 추가되거든요. 물론 가격은 최종적으로 3,575만 원이 되면서 그랜저의 최하위 트림에 대비했을 때 200만 원 이상이 비싸지긴 합니다. 결론은 뭐냐? 8인치 디스플레이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일단 깡통은
사지 마라. 근데 이걸 12.3인치로 올리고 싶으면 그것만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음 트림으로 넘어가렴. 아주 교묘하게 가격표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HUD 옵션입니다. 보통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 품목이 아니라 따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추가하는 가격이요, 그랜저에선 딱 100만 원입니다. 헌데 K8은 이것만 선택적으로 추가가 불가능해요. HUD만 선택하는 건 안 되고 반드시 스마트 커넥트를 합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기능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더 비쌉니다. 16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물론 이 비용을 지불하면 빌트인 캠에 디지털 키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사실 다른 기능들이 가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빌트인 캠 같은 것들은 써보신 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품목입니다. 화질이 사제로 다는 것보다 안 좋다라는 평도 있고요. 블랙박스에서 사고 시에 음성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음성 녹음 기능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어요. HUD를 하나 달아보겠다고 이런저런 이 성능상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 빌트인 캠도 같이 달아야 되고 돈도 추가로 내야 되고 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좀 아쉽죠. 이 옵션이라는 것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집어넣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옵션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점은 실제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한 가격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3.5 가솔린 트림에만 몰빵한 최초 적용 기능이 아쉬웠어요. 이번 K8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3.5 가솔린 엔진 라인업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없었습니다. K8 시절에는 3.0 가솔린이 있었는데 심장을 더 키우긴 했어요.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라고 하니까 주행할 때 정말 강한 힘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여기다가 국산 준대형 세단 최초로 전륜 기반의 사륜 구동이 적용이 돼요. 실제로 그랜저에는 최상위 트림에서도 사륜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륜 구동이 되면 앞뒤바퀴 동력 배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차량의 안정성이나 승차감 같은 것들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계절이고 눈길 주행 같은 것도 고려해보면 애초에 K8이 뭐 후륜 기반 차가 아니어서 꼭 사륜을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AWD를 원하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랜저에도 없는 이 선택지를 K8에 넣었다는 사실은 정말 K8이 이를 갈고 나오는구나 싶긴 했어요. 심지어는 변속기에도 최초 적용의 타이틀이 들어가는데요. 8단 자동 변속기에 국내 최초로 투챔버 토크 컨버터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토크 컨버터의 변속기가 내부에 하나의 챔버로 이루어졌다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엔진과 변속기의 직결감이 높아지고요. 변속 시의 충격감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죠. 에너지 손실도 줄여줘서 나름 연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이건 역시 3.5 가솔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K7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주행 성능이 좀 개선된 부분들은 2.5 가솔린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 그닥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차가 이전보다 커져요. 디자인도 싹 바뀝니다. 그에 따른 미세한 주행 감각의 차이는 생길 거라고 봐요. 하지만 주행의 그 디테일한 질감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반드시 3.5 가솔린 트림을 선택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 가격만 놓고 봐도 2.5 가솔린 트림이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할 만한 대중적인 파워트레인입니다. 정작 가장 대중적인 트림에서 이 신형 변속기건 사륜구동 기능이건 모두 이용할 수가 없으니 이 트림을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공평하게 넣어주지 제가 너무 욕심이 큰 건가요? 정리해보면 전작 K7에서 바뀌지 않은 심장, 소비자 중심으로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옵션의 디테일, 오직 3.5 가솔린에만 더해진 최신 업그레이드 주행 성능,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K8의 실물을 만나기도 전에 약간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실물을 보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니까 아직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는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했는데 가격표까지 쑥 보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해야 브랜드사도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더 반영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길에 차봤어용도 함께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다양한 신차 소식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